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주말 아침부터 리플 홀더분들 설렘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리플 XRP는 0.7달러 초반에서 다지기를 하다가 순식간에 0.8달러 돌파를 이뤄냈습니다. 원화로 치면 1000원 지지를 얼마나 잘 받아줄지가 관건인 그런 상황입니다. 차트적인 관점에서 여러 분석가들은 이번에 상승 모멘텀만 잘 받쳐주면 심리적인 저항선인 1달러가 심리적인 지지선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들을 잇따라서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리플이 의미 있는 시세 반등을 이뤄낸 것은 법원이 아주 의미 있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펴봤었던 리플 사건의 핵심 쟁점, 이 가운데 하나가 공정한 고지 이슈였습니다. 공정한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SEC가 소송을 내기 전에 리플사에게 XRP는 증권이다 또는 증권일 수 있다, 그래서 증권법을 따라야 한다, 이런 고지를 미리 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게 만약 진행되지 않았다라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엄청 중요한 이슈였는데, SEC는 이 논리가 성립 안 된다라면서 법원에 삭제해 줄 것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원이 이런 SEC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결정적인 쟁점의 방향성이 나와주면서 리플 시세에 자연스럽게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리플 사건 소송 과정을 디테일하게 보다 보면 국내 소송 절차와 다르기도 하고 이게 뭔 소린가 싶은 것들도 많이 있어서 헷갈리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최근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몇 주 안에 판결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한 멘트를 놓고도 이게 최종 판결이 몇 주 안에 나온다라는 건지 중요한 모션에 대한 법원의 오더가 나온다라는 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법원이 아주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린 만큼 소송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고 앞으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번 주 매거진 블라블라 발송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혹시 신청하셨는데 받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다시 한번 이메일 주시면 바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아침부터 리플 SEC 소송과 관련해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공정한 고지 이슈와 관련해서 법원이 SEC의 요청을 거부하고 사실상 리플 측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리플 측 제임스 필란 변호사는 트위터를 통해서 SEC의 공정고지 방어 삭제 신청이 거부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정한 고지 이슈는 지금까지 리플 측이 소송 초반부터 아주 중요하게 구축했던 소송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SEC는 단 한 번도 리플랩스의 XRP가 증권이기 때문에 XRP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또는 XRP가 증권일 수 있어서 증권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런 고지를 한 적이 없다라는 게 리플 측의 주장입니다. 미국 연방법 절차에 따라서 공정한 고지는 SEC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하는 과정이고, 만약 이게 없었다면 절차적으로 소송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공정고지가 없었다라는 것이 증거를 통해서 입증이 되면 소송 자체가 아예 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측은 지금까지 이 공정고지 이슈를 쟁점화시키는 데 주력해왔고, SEC는 죽어도 이걸 막겠다 이렇게 때를 써왔습니다. 급기야 법원에 공정고지 이슈를 삭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이번에 법원이 이 같은 SEC의 요청을 기각한 겁니다. SEC의 요청을 기각하면서 자연스럽게 리플 측의 주장이 받아들인 것이 되면서 소송 판때기 자체가 리플 측에 상당히 유리한 상황으로 더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번 SEC의 모션에 대한 기각 판결문 내용을 보면 정말 아주 의미 있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XRP가 증권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진 않았는데, 간접적으로 XRP를 증권이 아닌 화폐, 통화, 커런시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법원은 리플 측은 피아트 머니와 다른 통화를 교환하는 데 사용하는 용도로 XRP를 판매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증권이 아니라 통화라고 명시를 한 겁니다. 브릿지 통화의 개념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법원은 특히 리플이 ICO를 진행하지 않았다라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리플 측은 ICO를 진행하지 않은 XRP는 왜 증권이고 ICO를 진행한 이더리움은 왜 비증권이냐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이 부분도 사실상 리플 측의 주장을 인정한 겁니다.
주식시장으로 치면 기업 공개, IPO가 진행됐는지 여부를 증권법 적용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애당초 이런 절차가 없었던 겁니다. 법원은 홀더들 역시 리플사의 수익이나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을 공유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아예 직접적으로 명시를 해버렸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법원은 SEC가 소송을 내기 전에 XRP는 이미 200개 이상의 거래소에 상장돼 있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XRP가 매달 매매가 됐고 하루에도 엄청난 트랜잭션이 이루어졌다. 리플의 ODL 상품은 수많은 고객들이 사용했다. 많은 측면에서 XRP는 리플사와는 독립적으로 개발됐고 사용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판결문을 무려 10페이지에 걸쳐서 상세하게 기술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일부 모션에 대해서는 그냥 deny 이렇게 한 문장으로 기각 이렇게 판단할 때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모션 한 개에 대한 판단을 10페이지에 걸쳐서 작성을 하면서 상세하게 근거와 상황을 설명하면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만 봐도 법원 역시 리플 사건을 꽤나 무게감 있고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점, 리플 사건의 판결이 수많은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있어서 선례가 된다라는 점,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을 불법의 영역으로 바라보고 규제나 탄압을 하는 게 아니라 육성하고 키워서 글로벌 리더 자리를 노리고 있다라는 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하고 의미 있는 상황을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 역시 아주 잘 꿰뚫고 잘 알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원이 이런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으니까 그럼 이제 소송 끝난 것이냐? 이 같은 궁금증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소송이 끝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이번에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은 디스커버리 과정에서 양측이 법원에 요청한 여러 모션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모션은 법원이 어떤 사안들을 신청인에게 유리하도록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SEC가 공정고지 삭제해달라고 지들에게 유리하게 결정을 해달라고 법원에 모션으로 요청을 한 것이고 이 모션에 대해서 법원은 판결, 오더를 내리는 것이고 이번 SEC의 모션은 deny, 기각된 겁니다. 양측은 여러 가지 모션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이고 법원은 각계격파하듯이 어떤 것은 인정하고 어떤 것은 이번 것처럼 기각하고 이런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 모션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면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같은 모션 결정은 양측이 정식 재판에서 다툼을 벌이지 않고 합의 또는 약식 재판을 요청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번 모션 결정으로 여차하면 소송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는 상황이 진짜 현실이 되면서 지금 단계에서 합의를 원하는 쪽은 리플이 아니라 SEC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사실 기각을 당하면 SEC는 세상에 존재하는 쪽 가운데 가장 큰 쪽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은 피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소송을 당한 쪽이 합의를 원하는 게 아니라 소송을 내놓고 지들이 합의를 원하게 되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가능성 상당히 높아진 겁니다.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소송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은 정말 웃기게도 모두 다 SEC였습니다. 합의가 아니라면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약식 재판을 통한 판결입니다. 통상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쪽이 약식 판결을 신청을 하는데 지금 단계만 놓고 봐도 리플 측은 당연히 약식 재판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SEC가 지금 단계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시간 끌기 전략을 사용할 경우에 약식 재판이 아닌 진짜 정식 재판으로 돌입을 해서 치고받고 싸우는 절차 한 번 더 진행되거나 아니면 배심원 판결까지 벌어지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배심원 판결로 가게 되면 리플 측이 현저하게 유리한 상황이 펼쳐진다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SEC 입장에서는 기각되는 상황과 더불어서 배심원 판결은 가장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6개월 안팎의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고 길면 11월 종료 가능성 이 정도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소송의 핵심 쟁점과 관련해서 법원이 리플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리플 CEO는 몇 주 안에 판결이 나올 것 같다. 이런 말을 해놓은 상태다. 리플 CEO가 약식 재판 청구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4월에 소송은 최종 마무리될 수도 있다. 이 정도 상황입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리플의 승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보니까 XRP 역시 자연스럽게 시세를 받고 있습니다. 0.8달러를 시원하게 넘어섰고 원화 마켓에서도 1,000원 지지를 받으려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XRP 시세와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1달러 랠리 가능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황소 세력이 XRP 가격을 50일 단순 이동 평균인 0.72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건 낮은 가격 수준에서 강한 수요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정도 좁은 범위의 거래는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가격이 0.78달러 이상으로 유지가 되면 XRP는 0.91달러의 간접 저항을 향해서 랠리를 할 수 있고, 여기를 돌파하면 1달러 심리적인 수준까지 랠리의 길이 열릴 수 있다. 다만 XRP가 0.69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강세 전망은 무효화되는데, 이건 곰 세력이 유리하게 판을 뒤집을 수 있다라는 신호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라케시 우페드히의 이 같은 전망은 리플 소송 이번 속보가 전해지기 직전에 공개가 된 건데, 다행스럽게도 XRP는 이미 0.8달러를 넘어선 상태여서 어쩌면 이번 기회에 참 오랜만에 1달러 저항선을 지지선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차트적으로도 전망이 좋고, 가장 중요한 이슈인 소송 상황도 좋고, 유럽에서 리플 ETP 상품이 추가로 출시되면서 산업의 영역에서도 상황이 좋고, 이래저래 리플을 둘러싼 환경이 꽤 근사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법원이 XRP를 커런시로 바라봤다라는 점에서 정말 어쩌면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스위프트를 대체하거나 강력하게 보완하는 수단이 XRP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회로도 함께 돌려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XRP 시세가 어디까지 갈까 참 궁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인데, 3달러에서 4달러 수준으로만 가져도 참 좋을 것 같고, XRP 맥시멀리스트들의 말대로 10달러, 100달러 아니면 진짜 이더리움처럼 미쳐서 날뛰다가 1000달러를 넘기면 엄청 좋긴 할 것 같은데, 사실 조금 너무 숫자가 아주 많이 커서 이런 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그랬으면 좋겠지만. 리플 소송이 앞으로 미국의 암호화폐 업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파급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이 시장을 조금 안다는 사람들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정말이지 전 세계 모든 XRP 홀더들이 바라듯이 XRP는 미국 최초로 규제 이슈에서 자유로워지는 암호화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핵심 쟁점에 대한 방향성이 어쨌든 제시가 된 만큼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